네, 오늘도 뉴스 사이킥 하프타임 오윤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얀 셔츠 입으시니까 예. 처음 오셨을 때 갑자기 생각나요. 아, 예. 네. 처음 왔을 때 괜찮은 괜찮은 인상이죠? 아, 그럼요. 꽃중년이라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때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 말씀을 강요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예. 제가 주목한 뉴스 가져왔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주 호주 대사로 공식 활동에 예. 들어갔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마이뉴스가 외교부 내부 민심을 추측할 만한 보도를 했는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어플인 블라인드에 외교부 커뮤니티가 있어요. 예. 여기에 호주 대사 부임 어떻게 생각하는지란 제목으로 찬반 투표 설문이 올라왔는데 오마이뉴스가 게시물을 확인했던 시점에서 찬성은 3%대 4명이었고 예. 반대는 96% 122명이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가 보니까 블라인드 자체가 회사 이메일 주소나 재직 관련 서류로 재직 중인 직장을 인증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외교부 추정 직원들의 찬반 투표 사실 예측할 만한 그런 결과이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건 뭐 외교부 직원들 사실 이 조사가 뭐 전체 여론조사한 건 아니니까 외교부 네. 직원들의 전체 뜻을 나타냈는지 어떤지 모르죠. 모르는데 이건 추측건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이런 분을 대사로 해서 변명은 다 외교부에서 하게 하잖아요. 무슨 심장은 어떻고 변명은 다 외교부에서. 또 그 대사를 모시고 있는 외교관들은 주요 사건의 피의자가 대사로 오셨잖아요. 근데 외교를 해야 되는데 네. 그쪽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당연하죠. ABC 방송에 계속 보도되고 있고. 당연히 네. 알면은 그 외교관들은 제가 외교관 그 대사 밑에 있는 직원이라면 짜증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댓글에 이런 거 있습니다. 중요 사건 당사자를 보스로 모시고 일해야 하는 공관 실무자는 대체 무슨 죄란 말이냐. 거기 외교관들이 현지에 나가면 그 상대국 외교관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겠죠. 그 외교관들이 직접적으로 묻건 간접적으로 묻건 그 사안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니네 나라는 왜 주요 피의자를 왜 대사로, 왜냐하면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요. 출국금지까지. 풀어가면서 네. 보냈대. 이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계속 변명해야 될 좀 텐데. 덜 친한 사람이면 공식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고 네. 친한 사람이면 속내를 얘기해줘야 되고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이 여론조사가 네. 당연한다고 봐요. 당연합니다. 이런 외교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 캔버라에 있는 교민들도 예. 뭉쳤습니다. 20여 분이 모여서 규탄 집회를 열었고 교민단체 시드니 촛불 행동 회원들이 참석했는데 호주 교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또한 우리 호주 교민들은 이러한 외교적 망신에 다른 호주인들이 이 사건을 우리 교민들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 있게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얘기 말씀의 포인트가 호주가 보니까 우리나라와 서로 너무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많이 훼손될 것 같다라는 이미지. 교민들 입장에서 걱정할 부분이 있겠죠. 네, 예. 그런 부분은 특히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너희 나라는 주요 사건 피의자를 대사로 보내니? 라는 질문을 그 현지에 있는 교민들한테도 할 거 아니에요. 친한 어떤 호주 사람들은. 당연하죠. 그럼 이분들이 왜 그걸 설명하고 있어야 되는지 참 본인들 생각엔 답답할 거예요. 제가 그렇죠.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호주의 우리 한국 교민들, 한국의 위상이 혹시나 너무 좋은 관계였는데 예. 혹시 너무 많이 추락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데 저는 네. 대한민국이 워낙 단단한 나라라서요. 이 정도는 추락하지는 추락하지 않을 않는다고 믿고 싶습니다. 빨리 예.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조사를 충실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대구의 도태우 후보. 앞서 뉴스 신세계 시간에도 다뤘지만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 도태우 후보가 사과문을 올렸던 SNS 예. 갑자기 비공개 처리를 했어요. 보도가 많이 됐고 그리고 이 사과문을 너무 진정성 있는 사과로 인해서 공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SNS 계정을 닫은 이유가 무엇인지 MBC에서도 계속 예. 문자로 질의하고 예. 여러 차례 전화 연결도 시도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아니 왜 갑자기 지운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과가 진정하다면 지울 이유가 없을 텐데 제가 이건 뭐 사람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 머릿속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나 추정을 해보면
공천을 위해서 진실한 사과를 한다고 했지만 네. 마음속에는 그게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비공식으로 돌려버리는 거는 뭐냐면 이걸 여러 사람들이 계속 보는 게 싫다 뭐 이런 의미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라면 이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면 그때 몰래 이렇게 지우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대놓고 바로 지운다는 게 예. 정말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 해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럼 정말 앵커님 말씀대로 이거는 내 진심이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진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빨리 공천을 취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하나 더 생각할 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좀 뭐랄까 뻘쭘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요. 무슨 얘기냐면 네. 근데 그 전에 잠깐 다른 말씀 좀 드리면 네. 아까 김행 의원 모셔가지고 말씀하는데 이분 발언이 2019년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분은 또 왜 사과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 앞뒤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네. 5.18에 관련해서 아직도 북한군 개입설이 조사 대상이 돼야 될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정말 좀 약간 깜짝 놀란 부분이 당연하죠. 있고요. 그런데당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가 엘베가 있습니까? 막 그랬는데 이분이 또 도태우. 그런데 제가 이걸 주목하는 건 네.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건 많은 언론인들이 여기 출연하신 패널들도 저 사람 바뀌겠구나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대로 그냥 공천이 유지하다. 유지됐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영향력이나 뭐 어떤 그게 좀 원톱 체제로 간다고 했는데. 글쎄요, 별로 어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왜냐하면 저번에도 네. 이거랑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김건희 여사 그 디올백 사건이 어떤 논란의 중심이 됐을 때 네.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아주 시원하게 하면서 그래서 맞아요. 그때는 뭐가 좀 다르다. 진상조사 다르다. 네, 네. 다르구나 한동훈이. 네. 근데 아무것도 뭐 그다음에 없었어요. 갑자기 90도 인사하더니 갑자기 또 역시다. 그 요번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그때 좀 이번에 다른가 이랬는데 또 그러니까 이분이 한 거 중에 굉장히 달라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말들은 다 아무것도 없던 일이 돼버려. 언행구리치는 아니고 네. 본인이 이렇게 하자 그런 게 중요한 일은 이렇게 된 게 없어요 보면. 안 따라주네. 네. 그래서 네. 한동훈 효과가 떨어져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네. 이 두 가지 일이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됐으면 아마 한동훈 효과는 꽤 상당히 큰 태풍으로 몰아쳤을 때. 그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네. 그런데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을 얘기할 때마다 뭐 물에 물 탄 듯 차찬 속의 태풍도 아니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요거는 일과 저는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놓고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네. 진짜 한동훈 위원장 원탑이 맞는지 한 번 더 본인 스스로. 아니 원탑이 꼭 힘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도 이분 중심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분 말 반대로만 자꾸 이렇게 실행이 되니까.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네. 이분 말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다른 사람 아닌가 뭐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예. 관심 있는 뉴스가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입니다. 제가 정말 해산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오늘 한겨레 뉴스를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일본에 피해배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예. 오염수 방류 30년 이상 계속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독자적인 감시 체제 구축해주고 그리고 손해배상 제도 이 두 가지를 일본에 중국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제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전면적인 일본 해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에 258억 원 상당의 돈을 지원할 뜻을 밝혔고 예. 또 IAEA 예. 계속 나오잖아요. IAEA도 보니까 하나로 250억 원을 일본이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예. 그런데 이 IAEA가 보니까 오늘자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국 등 회원국들이 분납금을 체납하면서 기구활동 자금이 고갈될 위기에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일본의 이런 250억 원의 지원 때문에 한숨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IAEA가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럼요. 우호적이었잖아요. 그럼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네, 네. 안전하다고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피스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한국도 가해국이 될 수 있다. 근접국으로서 이렇게 침묵하면 안 그러니까요. 된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중국이 하는 이런 요구들
이런 요구들이 국가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요구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런 요구를 해놔야지 그게 문제가 근거가 터졌을 돼서. 때 네, 문제가 맞아요. 터졌을 때 뭔가를 요구할 수 있지. 네. 우리처럼 우리가 나서서 다 허용해 줘 버리면 네, 전 침묵하고. 더 걱정은 뭐냐면 네. 정부가 나서서 그냥 일본처럼 허용을 해줬잖아요. 네. 일본 당국이 하는 것처럼 저렇게 쉽게 허용을 해줬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그러진 않는다고 믿지만 네.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왜냐하면 정부에서 아주 강하게 네. 이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 이건 반드시 보상을 요구하겠다랄까. 네. 이건 절대 안 되지만 니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나중에 어떤 일이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끊임없이 시간이 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잠시 언론아싸 8시에 함께해 주시고 3부에서는 이지은 마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윤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